매일 내 몸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낸다. 나 여기 있다고, 너의 몸이니 자세히 봐달라고. 60살이 넘으니 여기저기 아프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적어지는 외로움이 온다. 젊을 때는 노년에 대해 착각한다.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돈 버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이 널널한 삶을 살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편한 노인은 없다. 다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뿐이다. 노인이 되면 여전히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시기 질투에 시달린다. 또래에게 외면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나 대세에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속상하고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금방 화내고 잘 삐지게 된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오는 분들 중에는 패싸움 하는 사람도 있다. 영역 다툼이자 자존심 대결이고 권력욕이 작동해서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핥힌다. 남 덕분에 살면서 주변을 지옥으로 만든다. 반면에 다르게 사는 분도 있다. 어제 노인 복지관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고 밥을 샀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집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처음 만난 사람과 맘껏 수다 떠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밥을 샀다.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좋은 밥살을 자처하셨다. 싱글벙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던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흰머리와 주름살은 참 곱게도 피었다. 나도 이런 노인이 될 수 있을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성숙한 노인이 되고 싶다. 이 글은 80대 노인이 20년 전에 쓴 일기라고 합니다. 80을 넘어 20년 전에 내가 썼던 일기를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분은 어느덧 80이 된 당신의 모습에 얼마나 만족할까요? 제 생각에는 60대가 넘어서 어떤 노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성숙한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심과 괴로움이 마음속을 떠다닙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노화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중년을 넘어 노년이 가까워져 오면 노후를 걱정하거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걱정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우울감과 불안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은퇴한 부모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떠나니 너무 허전하지요. 내가 아플 때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혼자 쓸쓸한 말년을 맞는 것은 아닐까 서러운 마음도 듭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혼자 남겨져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책임과 후회, 외로움, 공허함, 이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나이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가지 않고 비참한 노년을 피하려면 인생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과거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과거에 갇혀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집착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건가 하며 우울해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되는 날들에 집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슴 깊숙이 묻어 두었다가 때때로 꺼내어 보지요. 그럴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지난 일들에 괜시리 마음만 더 울적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에 삶에 대한 희열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편해도 꿩은 새 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꿩은 10발자국을 가서야 먹이를 쪼고 100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지요. 하지만 꿩은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꿩은 먹이 하나, 물 한 모금을 위해 10걸음 100걸음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불편함과 고단함을 견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꿩은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새장 속에 갇혀서 제공되는 먹이를 먹는 꿩은 그 환경이 아무리 풍족해도 자연의 품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꿈꿉니다. 중년 이후에 이르러 당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즐기며 미소 짓는 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내 마음 하나 돌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버텼는지 말입니다. 노년에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그토록 수동적이었고 후회된다면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라는 세 장에 갇혀 있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두시고 흘려보내주세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충분히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함에 집착하는 자신을 이겨내야 비로소 노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행복인가 불행인가를 비교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속박되어 갇혀있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5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만사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며 제멋대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까지 지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는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든다면 무작정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판단을 중지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두세요. 노년에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도에 능통한 사람은 만물과 하나임을 알기에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둘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뿐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하지요. 즉, 도에 능통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두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기품 있고 존경받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이며 그 준비에는 기다림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른 대접을 바라는 것보다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 되면 다른 이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대접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판단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진다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욕심을 내면 집착이 생기고 고통을 부르게 됩니다. 멈춰서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면 좋은 일은 모이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쳐야 할 곳에 그치지 못하고 있다면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달리게 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좋은 일은 멈춘 곳에 머물고 행복은 비워진 곳에 머문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만족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칠 줄 모르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 보세요. 불필요한 생각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이유도 없이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 그 무엇과도 통하지 않는 불통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심재를 실천해야 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사색에 잠겨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선사하는 데 참 좋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안한 마음이 행복을 부를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일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나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등 말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거짓이 되고 거짓되면 믿지 못하게 되니 결국 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나치지 않게 말하려면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지나치게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맺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내가 나와 잘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남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인연은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쟁하고 분투하느라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비워두세요. 마음속에 떠다니는 괴로움을 비우고 홀가분해지시길 바랍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일식과 월식이 생기고 비바람이 일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처럼 나이 드는 것도 자연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니 늙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고 늙어서 못한다고 겁먹지 마세요.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지요. 지금의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년에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한정 지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고 행복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서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탓하고 굴복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에게 칭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멘토와 배움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년에게 삶의 멘토가 필요하듯 중년과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지만 중년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두렵고 막막한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다운 스승을 만난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경험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옆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방하지 않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듯 노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며 내 삶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익숙해지려면 시행착오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징검다리가 눈에 보이면 나름대로 보폭을 조절해가면서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죠. 하지만 징검다리가 물속에 잠겨 있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단 한 걸음을 뛰는 일에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멘토로 삼고 삶을 모방하여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중년 노년의 나이일수록 더욱 멘토가 필요합니다. 본성이나 천성도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과 독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라마다 뛰어난 인재가 있고 어느 시대에든 현명한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묻지 않고 물에 빠지는 자는 얕은 지점을 묻지 않으니 망하는 사람은 독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독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하가 흔들리고 그들 스스로도 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에게도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독선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다 인생 2막이 시작되면 불현듯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독선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쳐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관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신의 관점을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독선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삶은 의미 있는 인생과 반대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독선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수록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남에게 엄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현명한 노인이라면 스스로에게는 먹줄 같은 똑바른 기준으로 엄하게 대하고 남들에겐 노를 젓는 것처럼 너그럽게 포용해야 세상에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군자라면 현명하지만 우둔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박식하지만 천박한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중년기와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노를 저을 때 그려지는 호선처럼 둥글둥글하게 구분 기준으로 헤아려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다면 어떠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없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내 불행의 근원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멀리하고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은 다릅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내 행복의 근원을 모른다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행복의 대상이 있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50살 이후에는 대개 자녀도 독립하고 사회를 떠나 온전히 나만의 삶을 꾸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을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속 응어리를 털어내세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품고 속으로 식히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씩 뱉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죽기 전에 한을 남기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겠어라고 체념해도 좋고, 그 일로 정말 상처받았어라고 푸념해도 좋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지는 상황을 겪었다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끔이라도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똑같은 불만을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가 되어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자식에게 말을 하면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만 보면서 살아온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기 쉽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자꾸 자식에게 기대게 되지요. 하지만 자식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한 거라며 자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들 덕분에 행복해지려 하지 마세요. 불효자식을 만드는 것은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인생을 볼모로 잡는 부모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면 자식이 불효자가 될 일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러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지요.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니 친구의 그 잘난 자식 자랑에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뿐인가 보다 하면 오히려 그 친구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들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욕심, 쓰지도 못할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베풀지 못하는 욕심,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욕심, 이런 쓸데없는 욕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됩니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노후에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진심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심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잡지 못할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외롭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지 마세요. 지루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세요. 지루함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지루함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기쁨을 발견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실속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서를 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현인들의 지혜를 터득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나날을 보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실속 있게 보낼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입니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보세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어떤 이는 위기라 생각하고 좌절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대부분의 50대, 60대들은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길게만 느껴져요. 이젠 해외여행도 별 감흥이 없어요.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은퇴 후 막연히 긴 자유시간이 역으로 족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80% 이상이 취미생활로 TV 시청을 꼽았고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중장년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막상 은퇴 후 자유가 찾아와도 놀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잘 노는 법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실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신이 나지만 이내 막막해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지요. 퇴직 후 지나치게 남아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장년에겐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의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이 어느새 침착하게 바뀝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50대에서 60대 분들께 추천드리는 취미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은 신체를 이루는 가장 비대한 크기의 근육이라 칼로리 소모가 가장 크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는 우리에게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의 손상으로부터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식집사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합니다.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켜 주어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명상을 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종합적인 신체 건강과 안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여덟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 걷기의 3에서 4배인 7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영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은 연골 손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수영은 무중력 운동이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체력이 저하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불리는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홉 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찍어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특히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산과 바다 등 풍경들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의미 없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하지 않고 보람차고 건강한 몸을 갖게 도와줍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건져내기 위해선 알맞은 장소에서 순간의 포착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사진이라면 말로 이룰 수 없는 성취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사진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을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떨어지는 노인들은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목표를 세우기 힘든 노년기에 악기를 마스터하는 새로운 목표는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있는 노년기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무엇이든 서툴러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가 틀린 기타 연주를 하면 어떤가요? 잘못 그리고 엉터리 그림이면 어떤가요? 막연히 무슨 취미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 노인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주거지 근처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편안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도 무료이고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볼펜 한 자루,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본인 스스로 9988-1234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며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계발에 충실해서 인류사에 남을 작품을 영원히 남기고 떠난 위대한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처럼 구독자 여러분도 멋진 노년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